우리가 물질파 공식, 드브로이파 공식을 배웠을 때 그때의 그림입니다. 전자가 운동을 하게 돼서 속도 V가 있을 때 그때 전자는 파동의 성질을 띠고 이것을 물질파라고 합니다. 파동을 띠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전자를 가속시켜서 전자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더 높은 전압으로 가속을 시킵니다. 전자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과정, 전자를 가속시키는 과정은 간단해요.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돼요. 이 필라멘트에서 전자가 튕겨져 나옵니다. 그리고 별도로 양쪽에 커다란 전극이 있는데 이 전극 사이에서 매우 높은 전압, 매우 큰 전압을 양쪽에 걸어줘요. 여기는 플러스 전극이고 마이너스 전극이기 때문에 전자를 미친듯이 잡아당깁니다. 또한 전자는 얼마든지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걸어주는 전압, 양단에 걸어주는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전자를 더 빠르게 가속할 수도 있고 더 느리게 가속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이 가능해요. 지금 우리는 이 실험 장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자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고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지 정도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의 속도를 지금보다 10배로 가속을 시킨대요.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물질파의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처음에 파장을 1번 실험에서 파장을 람다라고 그러면 10배로 빨리 가속된 전자의 파장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파장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얼마? 10분의 1 람다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들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막 쏩니다. 마치 기관총처럼 쏩니다. 막 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선 혹은 전자빔이라고 말해요. 만약 바이러스가 실제로는 이만한 점 하나에 불과하다고 볼게요. 이 점보다 더 작게 파장을 작게 만들어서 무엇을? 전자선의 빔의 파장을 작게 만들어서 사물을 관찰하게 되면 비로소 바이러스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현빙의 원리는 간단해요. 바이러스가 너무 작죠? 바이러스를 좀 더 키워볼게요. 이게 바이러스입니다. 매우 작은 바이러스. 그리고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빛은 가시광선이 될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가시광선 대신에 전자선, 전자빔으로 사물을 관찰합니다. 매우 파장이 짧은 것으로, 매우 파장이 짧은 녀석으로 사물을 관찰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파장은 바이러스의 크기, 바이러스 크기인 L보다 더 작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관찰 대상의 크기와 관찰하는데 사용된 빛, 그것이 가시광선이든 전자빔이든 그 어떠한 것들 다 포함해서 사물보다 파장이 훨씬 더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더 고배율이 될 수 있고 고해상도가 될 수 있고 배율이 좋아지고 확대될 수 있고 결론은 뭐라고요? 분해능이 좋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똑똑해요. 왜 똑똑하냐고요? 전자빔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사물을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것에 희망을 걸었고 그것이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실체로 존재했고, 그 결과 그동안 몰랐던 수많은 작은 세상의 미생물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와 심지어는 원자까지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는 모든 것은 다 여기 있는 물질파, 드브로이파의 개념에서 나온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실험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과서에서 읽어보게 되면 무엇을 강조될 상황이냐면 전자현미경이 렌즈가 없습니다. 이거는 빛이 굴절되고 빛이 꺾이는 그런 볼록 렌즈 개념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빛이 아니라 전자로 이루어진 빛이니까, 전자선이니까. 그러면 전자들을 볼록 렌즈처럼 한 점으로 모이게도 해야 되고 퍼뜨리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능력,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읽어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자현미경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나눠진다. 하나는 입체적인 문양을 관찰할 수 있는 SEM이라고 하는 주사 전자현미경이 있고 TEM이라고 하는 현미경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일반 광학현미경이다. 하지만 광학현미경이든 전자현미경이든 다 좋긴 좋지만 그 중에서도 전자현미경은 분해능이 매우 높아서 해상도가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분해능이라는 말을 해상도와 일치시키지는 마세요. 정의는 다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쓰는 말이에요.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도 있고 더 고비율로 볼 수 있다는 것, 해상도가 높아진다는 것,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것, 그 개념에서 분해능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자현미경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가 몰랐던 작은 세상에서의 엄청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연구도 전자현미경이 없었으면 안 됐겠죠. 교과서를 꼭 읽어보면서 전자현미경이 어떤 것이라는 것인지 꼭 이해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물질파의 응용 전자현미경의 끝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았고 열심히 공부해준 여러분들 많이 고맙습니다.